네,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광역시로 승격이 된 지 25년이나 됐건만 울산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어쩌면 홀대를 받고 있는 정부기관 승격 문제. 광역시 규모에 맞게 조정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응답이 없는 정부. 자,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깊이 있게 얘기할 만한, 믿을 만한 지역의 언론인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연일 폭염과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마당이니까 날씨와 관계 있는 기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울산 기상대 언제적 기상대입니까? 울산 인구가 10만 명, 20만 명일 때 지금 시립미술관 뒤에 풍향계 하나, 백엽상 하나씩 달랑 있을 때 기상대였는데 기상지청으로 승격해달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행안부는 여전히 응답이 계속 없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얘기하겠지만 기상대 문제만도 아니고 얘기할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왜 이렇게 울산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까? 네, 기상대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시립미술관 있는 자리 뒤쪽에 있던, 네. 말씀을 하시니까 참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진짜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 위치만 조금 바뀌었지, 하나도 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도 이 문제에 비슷한 걸 가지고 참 많이 열을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울산 올 때. 예. 울산을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 예. 밖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볼 때 울산은 지금 인구가 정책이다. 예. 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예. 또 기상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부산이 있고 바로 대구가 있지 않느냐. 굳이 부산과 대구에 기상지청이나 기상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울산에 그런 거 다시 승격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저는 왜 이걸 자세히 알고 있냐면 라디오 시절에 그 기상청에 녹음기 들고 가서 맨날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네네. 그 구조를 너무 잘 안단 말이죠. 예, 예. 아마 생활권역이 같다는 이유로 아마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울산이 이제 기상 관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필요가 이제 없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상청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인데요. 예, 예. 근데 울산은 기상 관측을 좀 촘촘히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예, 촘촘히 해야 되고 또 무슨 부분이 있느냐면 네.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기자 초년병 시절에 이제 울산 기상대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에 무려 33년 전입니다. 33년 전에 무엇으로 찾아갔느냐면 예. 놀라운 이야기지만 울산의 기후가 예. 아열대로 변한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 왜냐하면 자꾸만 기후가 변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33년 전에 약간의 조짐이 있었거든요. 예. 좀 앞서갔던 기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부산기상청에다가 좀 자료를 의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생각이 예. 나는데 네네. 지금 울산지방기상대의 정확한 명칭은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입니다. 예. 울산기상대는 울산은 물론이고 양산 그리고 밀양시의 기상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예. 기상체로부터 지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함을 최우선 임무로 하고 예. 그런 업무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성안동에 이제 이전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예. 제법 넓게 쾌적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울산기상대는 이 같은 기능과 함께 산업수도 울산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울산공단의 기업체들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이지만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기상 문제를 관할하는 울산기상대의 위상, 예. 그 시설, 내부 구조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아주 힘주어서 말씀드리는데 광역시라고 해서 기상청을 다 두는 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럼 기상지청이 설치된 도시는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기상청 산하에는 6개의 지방 기상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그리고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제주 이렇게 예. 이제 있고요. 또 3개의 기상지청이 있습니다. 예. 대구와 전주와 청주에 있는데요. 울산시는 최하위 조직인 기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광역시 가운데는 유일한 기상대입니다. 예. 이런
그 지진 피해라든지 풍수해, 화학 사고, 방사능 사고 이런 복합 재난 발생이 굉장히 우리가 높은 울산의 지역의 특성 그리고 어떤 도시의 구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기상대 체계로는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고요. 예.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기상대 자체가 현재 정원이 5명 정도거든요. 이런 조직으로는 중개 역할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지방기상청 기상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중개에서 이제 알려주는 이 정도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기상지청으로 성격되면은 인원이 한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장비 보강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체 예보 분석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 30년 전 얘기하자면 좀, 울산의 인구 한 20만, 30만 일대, 울산에는 KBS 중개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체 뉴스도 안 하던 시절, 못 하던 시절. 맞습니다. 그 시절 이 지금 기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태풍 차바된가요? 그때 저는 큰 기상 변화가 있을 때 앞으로 울산의 기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체 분석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기상청에서 내려온 두루뭉실한 중계만 하는 걸 매번 봤단 말이죠. 울산이 우리나라 최대 산업소이기 때문에 기상정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작업을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도장 작업 못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일본에서 나오는 기상 전망을 위성으로 받아서 참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지금은 물론 아닐 겁니다만은. 하여간 산업수도 울산에서 기상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울산의 주요 기업들, 뭐 H사라든지 L사라든지 S사라든지 이런 주 대기업들은 기상 정보를 울산 기상대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이미 다 첨단 시스템으로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울산 기상대의 위상이 초라합니다. 참나. 그리고 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지진 이런 기상과 지질의 변화상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최근 뉴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한 뉴스가 됐던 게 중부지방의 폭우 이런 것들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에 있는 기상청에서도 이거 제대로 예측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했습니다. 이상기후의 전형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올해 장마가 굉장히 마른 장마였습니다. 울산이 봄부터 여름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기상정보가 이만큼 안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 해놓고 안 왔던 거.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 오는 거. 이거 되게 많았거든요. 장비가 좋아졌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불허의 기상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도시. 울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의 문제가 된 게 바로 기상의 변화고 기후의 변화인데요. 여름철마다 국지성 호우. 가뭄에 시달리는 겨울이면은 이상 난동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 예보의 중요성 이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요성은 뭐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울산의 현실과 문제점 한번 얘기해 보죠. 네, 문제는 울산의 경우에 기후 변화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재해, 물관리 문제 이런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한반도 기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열대 기후를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자연재해의 피난처였던 울산이 몇 해 전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을 때린 이 집중호우는 100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지난번 2016년에 울산을 때린 차반은 거의 100년 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100년. 그럼 태풍 같은 경우는 큰 태풍이 오는 건 한 10년 주기로 온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울산 같은 경우 2016년에 왔으니까 한 10년 있으면 2016년에는 또 태풍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부서라든지 기후대기 이런 것을 조정하는 이런 기관들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네. 울산은 산업 수도이기 때문에 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무엇보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물난리 또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후 문제에 따른 피해를 울산이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예전에 MBC 뉴스 마치고 일기예보가 이어지는데 그때 덩치 큰 김동완 통보관이라고 하는 분이 두벅두벅 나와서 일기예보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정밀한 기상예보를 기업에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일기예보 장사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만큼 기업체들이 신경 쓰는 분야가 바로 기상예보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기상지청으로 승격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부산 대구 얘기했는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번역이 같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울산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울산 기상대 기상지청 성격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정부의 대답은 아직 뭐 미안입니다. 전에 한번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서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또 조용하거든요. 이 기상청 성격은 기상 장비, 분석, 인력 충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굉장히 따릅니다. 예. 그래서 울산의 경우에는 앞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 기후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예. 국가 경제의 중심기능을 하는 울산의 국가 산단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리 예산이 들더라도 울산 해줘야 됩니다. 예. 바로 이것을 해야만 울산의 각 산업체에서 울산 기상지청으로부터 기상 관련 정보를 받아서 예. 산업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기상지청 올린다 이게 아니고 예. 울산 전체의 산업체의 어떤 기상 정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기상지청 얘기로 지금 시작을 한 10여 분간 12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남은 시간은 또 얘기할 게 더 많아요. 네. 이 문제가 울산 기상청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병무청 설치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병무청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데요. 울산시가 정부에 대고 울산에 병무지청을 설치해달라. 이게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이야기했다가 2016년에 한번 정식으로 도전했거든요. 예. 미끄러졌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 불과 2년 전에 또 한 번 도전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제대로 없습니다. 예. 이제 아까 그 기상청은 청주, 전주는 있는데 울산에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병무청도 울산만 없는 건가요? 지방병무청은 서울과 부산, 대구 뭐 이런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역시 가운데 지청조차도 없는 것, 이건 울산만 그렇습니다. 이야. 예. 다른 곳들은 다 있습니다. 다른 예. 곳 다 있는데 울산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광역시는 울산에 왜 지청이 없습니까? 이제 이 혈압을 올리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낮춰야 낮출게요. 되고. 예, 낮출게요. 왜냐하면 울산이 지금 광역시가 성격된 지 25년이거든요. 예. 25년쯤 됐으면 아무리 안 돼도 부산지방병무청에 예. 울산 하나 달아붙여서 울산 병무청이라고 돼야 되거든요. 아. 그것도 25년 동안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울산의 젊은이들이 부산에 가서 신금을 받는 게 10,000명 정도. 10,000명이나? 예.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야. 그런데 이 10,000명이 부산지방병무청에 가서 신금을 받을 때마다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나는 부산 사람인가? 요즘 부산 말로 동아리인가? 쪽팔린다는 네,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게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 병무 간서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매년 울산 지역 병무 신금을 받는 젊은이 10,000명이 부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새벽밥을 먹고 예. 저 동구에 사는 젊은 친구는 예. 새벽밥 먹고 가야지 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걸 말이죠. 제가 아들 둘을 군대 보내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네. 뭘 좀 물어보려고 해도 복잡한 과정 거쳐서 부산병무청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울산의 젊은이 아까 10,000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10,000명. 징병검사로 부산으로 간다? 참 옛날 운전면허 따라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경남 진동까지 갔단 말이죠. 그랬던 적이 버스 있었죠. 타고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하여간 병무지청 울산만 없다. 그런데 생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디 이 뿌리겠습니까? 울산이 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홀대를 당하면 참 많은데요. 실제로 병무지청 같은 경우에는 7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에만 없거든요. 예. 울산의 청년들이
병역 판정 검사를 위해서 부산 수영에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새벽밥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뭘 했는지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네, 이게 물론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뛰어야 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울산은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무청,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울산이 10,000명에서 자꾸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예. 10,000명에서 자꾸 줄어서서 어떤 해에는 8,000명까지 줄어들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병무지청을 울산을 위해서 따로 하나 둔다는 건 이 낭비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결국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결국 그걸 갖다가 자꾸 갖다 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울산은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인구 규모가 늘어나면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인구 줄어드는 게 어디 울산만의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 축소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 병무청의 입장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기상청과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얘기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상하는데 그동안 이제 선거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도 이런 공약하는 후보를 저는 본 적이 없고 총체적으로 뭔가 잘못됐어요. 자, 또 하나 관광공사 울산지사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관광공사 이 부분도 예. 벌써 한 10여 년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울산에 관광공사를 유치하자 이런 네. 운동을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울산이 한 10여 년 전부터 기억하실 겁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산업 수도에서 관광을 좀 넣어서 우리 관광도시로 한번 변모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광공사를 땡겨오자. 부산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 울산에 좀 유치해가지고 울산의 관광을 좀 중앙의 어떤 관광공사 기능에 접목시켜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울산이 관광도시로 변하는데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거절을 당했죠. 예.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울산이 자체 출연을 해가지고 돈을 출연해서 재단? 울산 관광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만든 관광공사하고 울산시가 만든 울산관광재단 이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정도로 다르냐면 이건 뭐 그냥 예를 들어 일반 공교육기관과 그냥 사설학원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전 세계 33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전국에 10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굉장히 광활한 조직을 가진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울산관광재단은 아시다시피 직원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울산시가 출연한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다른 시도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게 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제 나온 보도 자료 보니까 관광재단에서 그 컨벤션 있지 않습니까? 울산 컨벤션에 무슨 회의를 유치했다 이런 거 홍보하던데. 이게 이제 그 과거 정부 이야기 또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미안할 거 없고요. 있었던 사실인데요. 그 울산 관광재단을 만들면서 관광재단에만 두면 좀 그러니까 관광재단이 이제 울산 전시 컨벤션을 같이 운영하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전시 기능과 관광 기능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한쪽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 양쪽을 두다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무슨 전시회나 행사 유치한 게 어떤 보도 자료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관광재단이 하는 일은 이제 콩알만 하다면 우리 관광공사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왜 관광공사를 둬야 되느냐면 울산이 세계적인 관광
뭐 관광단체라든지 예. 뭐 관광회사라든지 예. 이런 쪽과 연계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예. 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울산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왜 관광공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우리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택에 전국에서 고래도시 울산을 보기 위해서 젊은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신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현대그룹이 휴가에 들어가서 도시가 텅텅 빌 줄 알았는데 비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담이지만 지난 시간에 김이사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영우를 출연시켜서 울산 홍보 CF를 만들어서 뭐 강남역에도 뭐 서울 지하철에도 띄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봤는지 들었는지 그 김두겸 시장이 우영우를 울산시 홍보대사로 임명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쪽 이야기가 있는 줄 아는데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우영우는 또 아마 지나갈 것입니다. 네네네. 지나가겠지만 이런 컨텐츠를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관광객 유치 예.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제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예. 그걸 이제 좀 더 자꾸만 이제 외연의 폭을 넓혀가는 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게 이제 관광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울산의 관광재단이 아무것도 못한다, 뭐 예. 영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된 뭔가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면 보다 더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관광공사 지사 유치도 이제 꿀잼 도시 울산 만들려면 꼭 필요한 기관이에요. 맞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지금 남구에 고래 여행선 가보면은 예. 외지에 뭐 대구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아니면 저 천안에서도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 오거든요. 지금 평일에도. 예. 애들이 방학이니까 고래 보러 울산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예. 고래 보러 울산 가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건 막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울산이 산업 수도이고 공단 도시인데 이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권한이 울산에 없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시가 이 부분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울산시는 울산공단의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제대로 속도를 못 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인 환경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권한은 중앙에서 다 가져왔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울산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업체가 유독가스를 뭐 배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뭐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팍팍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조차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제때 할 수 없는 이런 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중앙의 잘못된 권한 집중 이거 빨리 뺏어와야 됩니다. 네. 참 울산시가 지역에 있는 산업 현장의 관리 감독권에 권한이 없다. 이게 참 딱한 얘기입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 울산이 이 정도로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도시인가 싶은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했던 송철 시장이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김두겸 시장이 전국 지자체장 업무평가에서 1위 했잖아요. 예. 참 놀랍습니다. 이 문제도 꼭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문제는 예.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나 김두겸 시장이 규제 혁파, 예. 전봇대 뽑아내기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예. 예를 들어 이번 정부에 예. 지방 정부에서 병무지청이라든지 기상대의 울산지청이라든지 예. 아니면 환경 관련 부분의 어떤 권한 이양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따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또 이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울산에서 배출한 정치인들, 예.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푸시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한 번의 방송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는 기대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틈틈이 이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공론화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울산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중앙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유니스트 유치라든지 예. KTX 울산역 유치 때 잘 보지 않았습니까? 네. 시민들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나무를 큰 그림도 필요하지만 가지도 필요하고 잎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돼야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 이사하고 이 시간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일찍 공론화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울산 기상청, 울산 관광지청 승격 문제를 얘기해본 이슈타파, 울산 매일신문 편집국장이신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